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다야 라이씨 위원장님 분명한 것은 민주노총도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 교육하고 있고 또 금속노조도 지회장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역에서 인구 소멸 지역인 영암군의 지역에서 지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우리 내국인들 좀 내국인이라고 이상한데요. 표현이 그러는데 이 내국인들 현재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또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겨레 21의 박모 기자님이 인구 소멸 도시 영암군을 말한다라고 한겨레 21에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리고 영암과 목포에서 보름 동안 살면서 취재를 해 가셨는데요. 유령의 도시랍니다. 유령의 도시. 흔히들 우리 노동조합 조선업종 하면은 유령이 배를 만든다. 블럭 현장에 블럭은 만들어지는데 노동자는 없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분명한 것은 대불산단, 영암군에 있는 대불산단 그리고 조선소로 직접화되어 있는 목포시 상영권이 해남까지 해서 전체가 조선 업종이 주요 업종이 되어버렸어요. 목포가 원래 소비도시죠. 공업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는 목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일제시대 이전부터 조선소가 있어요. 목선부터 해서 풍성에서 굉장히 조선업이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대불산단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유령이라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4대 보험이 기본입니다. 지금 4대 보험 만들어주는 곳이 없어야 그렇죠. 그런데 4대 보험 보험료율이 전체 노동 생산자의 노동 인구에 비해서 4대 보험 가입률이 26%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누가 일하는 걸까요? 분명히 배는 만들어져 나오는데 또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파악이 될까요? 과연 고용이 없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외국인을 이주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것이 15%입니다. 15%. 한 회사에 15%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15%밖에 못 써요.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금속제조 이쪽은 3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노동자가 한 회사에 금속제조업체에 노동자가 10명이면은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이주노동자를 3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내국인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유령이라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보험 효율이 26%밖에 안 되는데 이주 노동자가 얼마만큼 많다라는 겁니까? 60% 70% 됩니다. 어느 회사를 가든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습니다. 내국인들 대불산단에서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체불임금입니다.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상호중공 대기업이잖아요. 그 안에 4대 보험 적용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정규직 빼고 비정규직 40%가 안 돼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고용허가제에 들어온 1,700명 플러스 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령이 배를 짓는다고 그럽니다. 고용이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수만 톤, 수십만 톤 배가 뭐 일주일에 한 척씩 진수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유령이 사는 도시가 맞죠.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보다는 내국인들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에 2015년 가장 흥했을 때가 10년 이후, 2010년 이후 조선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중간에 2016년부터 고용 이지역으로 지정돼서 있는데요. 그전에는 대불산단에 12,000명의 노동자가 고용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80%가 유령이죠. 고용이 정상적으로 고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주 노동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다 해도 아마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막말, 욕 이주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씨발라고 개새끼야 이거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고용식대 조사를 했습니다. 상호중공업에서 산해하청 고용식대 조사를 했는데 거기 가면 애국 상전들이라고 있어요. 저 끝들이는 우크라이나, 여기는 스리랑카라는 스리랑카 친구분이 한국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잘하는데 자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들었던 건 씨발을 막 아니 전화를 하는데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하더라고요. 누군 욕을 그러고 잘하세요?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배우게 그거랍니다. 그런데 인권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죠. 네. 내국인들이 왜 대불선단에 없을까? 왜 내 자신은 또 이주 노동자로 살아야 되는가? 내국인이라 해서 뭐 여기서 가족들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 아까 전에 재벌임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환경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게 고용환경입니다. 유령이 되는 거죠. 유령이. 지금 대불산단에 일일장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현대사무중공업 물량을 싹 받는 이약금 물어가면서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공장들은 80%가 외국인 노동자들, 이게 조선업의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주 노동자들을 안착시켜서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10년 이후에 망합니다. 순영공들이 배를 안 지어줍니다. 이런 고용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용 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고용 환경을 좀 가까워야. 하청 하부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노동법이 적용되고 포괄임금제 없애고 특히 내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불산단을 가장 먼저 떠났던 이유가 이주 노동자들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한 70% 60% 이상 되니까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를 못합니다. 왜 못한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조용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고 싶어 하지 막 시장이 막 시끌벅적 안 돼서 식사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 중국도 그렇지 베트남은 그렇게 시끄러운 줄 모르겠는데 네팔도 그러고 이런 거 굉장히 시끄러워.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가장 시끄러운 데가 중국 사람들이죠. 대불장단에서 중국 사람들이 점차 없어집니다. 우리 교포들, 조선족 교포들도 중국으로 분류된가는 모르겠는데 사업주들이 가장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족입니다. 한족은 교육을 들어봤습니다.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었어. 얘네들 말 들으면 안 돼. 우리가 지시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래서 한족들이 거의 다 밀려났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족과 대비해서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배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배척을 당하는 생각은 뭐냐면 저 새끼들 때문에 똑같이 말했죠.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 쟤네들 때문에 우리 임금 인상이 안 돼. 쟤네들 때문에 우리 고용하는 게 더 안 좋아져.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불산단의 한 공장 안에는 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300명 이상. 어떤 공장을 가도 아주 소규모 공장 아니면은 3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게 뭘까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하고. 지금은 그 내국인들이 이 물량팀들이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 물량팀장이 생겨요. 외국인 업주가 생겨요. 이주 노동자 업주가 생겨서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뭉치지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상점이죠. 우크라이나 상점은 우즈베키스탄 상점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못해요. 그거는 이슬람이잖아요. 할랄 식품 식당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못해요. 정육점도 할랄 스리랑카도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어느 날 우리가 그 축산암 상가에다가 사무실 하나에 조직교육실을 하나 냈어요. 그 밑에가 이제 우리 식당입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로비에서 한 60명이 못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곳이 좀 깨끗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은 항상 깨끗한 곳에서 그렇게 참배를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때 시간에 가보면은 그 쓰레기밭 있는데 판넬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인지상정인데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배척을 하지 않아야 돼. 결국은 쫓겨난 것이 누구냐? 내국인들이에요. 내국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컨테이너 휴게실인데 거기서 내국인들이 보태서 차 한잔하고 가볍게 쉬었다 해요. 내국인들 말을 많이 안 해요. 조용하게. 이 컨테이너 안에 이제 외국인들 숫자가 이러고 막 많아지니까 내국인이 그 안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서 못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땡볕에 가서 사람 느끼고 있어요. 현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배척당하고 있어요. 저희 10기 때 부위원장하고 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조직해야 된다. 이주 노동자. 무슨 소리냐. 이주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 친구도 동생도 다 지역 떠나서 평택 가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불법이라고 이주 노동자 믿음 이주 노동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제가 그 전에 고용허가제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몇 안 된다고. 농사철에 농사하러 갑니다.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 단가가 좋으니까 다 대불 산다고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숙련공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국인 숙련공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대불 산단에서 일을 안 한다니까요. 일당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많이 준다고 해도 일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것이 받을 돈인지 받을 일당인지 못 받을 일당인지. 내가 5월달부터 지금까지 재벌임금 3건을 해결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이주 노동자도 있습니다. 3건을 해결, 재벌임금 사건을 3건을 해결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호황기라 해도 이렇게 재벌임금이 심각합니다. 한때 목포 고용노동부의 재벌액이 2015년도, 15년도 재벌임금에 들어가는 600억. 산업화도 아닌 이 도시에서 600억이라는 재벌임금이 발생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일하다가 말고
가고 일하다 말고 가는 이유가 그런 건데 유령의 도시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도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주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대불 성당 안에 보면 천연 잔디구장이 있어요. 축구장이 있는데 그 옆에 주변이 전부 다 이주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공간 한 곳하고 휴라고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주에서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들을 마련했어요.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36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이주 노동자들 이곳에 안 살죠. 더 편한 곳에 가서 살죠. 내국인들도 안 살아요. 내국인들이 없으니까. 이주 노동자들은 아무튼 다 상가들이 다 완성돼 있어요. 그 미국의 차이나타운 같이 이주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다 있어요. 외국인 상점들이 다 있어요. 음식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책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래서 제가 노트를 안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역 상황이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아무리 조직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주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첫째로 언어가 소통이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다단계 구조 하도국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외국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쳐도 말만 가고 도망가야 돼요. 12월 1일 날 세방부대에서 라싱 브리지가 무너지면서 물량 팀장이라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태국인은 도망가고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몰라요. 현장에 분명히 3명이 일했었는데 아주 중상을 입은 사람 만났고 죽어본 사람 만났고 태국인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얼마나 다친지를 모르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배가 수십 조각이 나 있는데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못하면 빨리 전원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적 차원에서. 병원비 때문에 이제 전원 조치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노동부 쫓아갔어요. 노동부 쫓아가고 빨리 산재 승인해서 수술받게 해라.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산재 체결하죠. 그래서 그날 바로 정리해서 다음날 조선대학교로 전원해서 수술을 받고 거기서 치료를 하고 또 조선대학교는 그 치료 과정 끝나면 빨리 또 전원시키고 다시 한국병원에 와서 입원했다가 또 가서 검사받고 이것을 하는 것을 금속노조가 했습니다. 강변지구하고 또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배척해야 할 전남 서산하청 지회장이 그 일을 직접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병원 데려가지고 또 지금까지 6월 달에 또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받고 계속해서 이제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요즘 노조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구에서 챙겼더라고요. 6월 달에 병원 간다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갔다 왔더라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통역사들이 필요합니다. 통역사. 이번에 다친 베트남인도 좀 안타까운 게 대화가 안 통하다 보니까 저를 믿지를 못해요.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았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그런 말들은 가볍게 안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통역사가 인심 좋은 통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역사들과 내용을 빨리 공유를 해야만이 산재 처리가 됐든 그 위에 보상 처리가 됐든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N만이 다치면 도망가요. 그 대불산당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무화과 농사 짓는 분이 술 한잔 먹고 오다가 퇴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쳐버렸어요. 쳤는데 이제 다행히 오토바이 사고가 쳤는데 뒤에서 맞아버렸는데 이 노동자가 막 찍찍 흘리면서 막
뛰어서 논밭으로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쳐서 잡히면은 강제 출국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슬픔이 더하게 영암은 유령도 슬프고 내국인도 슬프고 애국인도 슬픕니다. 그런데 배는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 인도적 측면보다는 인권적 측면에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같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움직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제가 한번 말을 하게 이렇게 오래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